자, 15학년도 구평 문제인데요. 자,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? 네. 그쵸? 그랬을 때 f0은 마이너스 3이다. 뭐 0, 마이너스 3 지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건데, 자, 선생님이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. fx가 뭐와 뭐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 이렇게 돼 있지. 자,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, 우리가 수능에서는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거, 그 다음에 어떤 경계선 할 때 그 경계,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,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있잖아.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거든. 이렇게 딱 늘어놓고 쫙 늘어놓고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렇게 뽑는 거 잘하는데, 물론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긴 해.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이제 기준을 잡는 거야.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 중에서 여기가 딱 경계선이겠다. 그럼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 걸 뽑을지 오른쪽 걸 뽑을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건 조금 어려워하거든, 아이들이. 특별히 한국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싶어하고 하나씩 찔러보다가 여기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. 특별히 나형은 더 그렇죠, 인문계열은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특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된다?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안타까운 거야. 일반적인 것들 아무리 쑤셔봤자 상관이 없어요. 소용이 없어. 일반적인 걸 가지고 특수한 거를 가져가지 말고 차라리 특수한 상황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의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. 자,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한번 보자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. 그럼 너 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? 일반적인 상황이 뭐야? fx가 gx보다 큰 거겠지. 네. 그리고 특수한 상황은 뭐예요? fx랑 fx랑 gx랑 그렇지,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. 그러면 fx랑 gx랑 같은 거는 교점을 얘기할 텐데 더 특수해지는 건 뭐예요? 접하는 거였겠지. 근데 여기서 모든 실수 x라고 하니까 교점이면 되겠어, 안 되겠어? 안 되겠죠. 무조건 접점이어야겠지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래서 지금 여기 같다라고 하는 상황은 크다라고 하는 상황보다 뭐하다?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. 이해되니? 네. 자, 그래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걸 따지면 안 돼. 이런 거 따지지 말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g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꼭 이렇게, 그러니까 뭔가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든지 접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. 이해되십니까? 자, 그러면 우리가 특수할 때가 접할 때라고 했잖아. 접할 때. 자, 그럼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. 자, 그럼 여기서 접해 있지. 자,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내렸을 때, 딱딱딱딱 내렸을 때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? 거기서 접하고 그 옆에 있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저 옆에 있는 안 접하는 거예요. 이거 안 접하는 거예요. 뜨겠죠. 그래서 이게 F고 이게 G면 이게 F-G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이해가 되십니까?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함수가 3개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자, 함수가 3개가 나왔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같거나 크고 아니요, hx로 갈게. hx보다 같거나 크고 hx보다 gx가 더 같거나 크다. 이렇게 돼 있을 때 자, 이 hx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제일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냐면 fx가 가장 위에 있겠지, gx가 가장 아래에 있겠지만 혹시나 fx랑 gx랑 딱 붙는 부분이 있다면 hx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? 그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. 그래서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얘가 f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, 접할 때 hx가 어떻게 지나야 된다?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. 요게 가장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겠지.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그래서 특수할 때는 언제나 접할 때나 아니면 교점을 가질 때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. 자, 그럼 문제 한번 볼게.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줬어?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1이라고 줬죠.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상황은 차수를 뭐 해야 돼? 차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네. 이해가 되십니까? 차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3이잖아. 네. 그럼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은 식을 통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야 될 텐데
그치? 네. 자 그럼 6x-6을 한번 관찰해보자. 6x-6의 정체는 뭐야? 1차함수고 직선이겠죠? 네. 그 다음에 지금 저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무슨 선이에요? 곡선. 곡선이겠죠? 그럼 이 일단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? 생각해봤니 이거? 접하는 지점이 하나 있겠죠.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든지 아니면 뭐 이쪽으로 빼든지 네. 상관은 없죠. 자 1,6 접하겠네. 그쵸.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뭐 선생님 빼서 그 인수 구하는 건 많이 해줬었지. 자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얼마 넣었을 때 0 되고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0 되고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나? 마이너스 2 넣어도 0 되죠. 12에다가 그쵸? 네. 마이너스 아닌가? 16 마이너스 12 맞지?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잖아.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이고 12 마이너스 0 12 더하기 4니까 맞죠?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얘랑 얘가 어떻게 만난다는 거냐면 자 보세요.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겠지? 여기가 얼마고? 1이고 여기가 얼마고? 마이너스 2. 지금 이렇게 지난다는 거잖아. 맞죠? 자 그러면 양수에 대해서라고 했지? 네. 어디 갔지? 모든 양수에 대해서. 자 그러면 우리가 0인 지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0인 지점은 어디쯤 되겠어? 0인 지점은 그 사이 정도. 뭐 어딘가 있겠지만 어쨌든 파란색이 더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. 자 그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? 지금 1에서 접하니까 fx가 이거 사이에 있으려면 반드시 1,0 요 점을 1,0이야? 1,0이네. 1,0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네.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봅시다. 자 x축 그리고요 y축 그린 다음에 6x 빼기 6은 1,0이랑 0, 마이너스 6 지나는 거지. 네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. 이게 지금 6x 빼기 6이고 그 다음에 2x 세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0,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.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지금 fx가 지나갈 통로는 일단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죠. 네.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추론해 나가야 되는데 다함수라고 했지.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야 되는데 fx는 일단 뭐일 수 있어?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가장 낮은 차수 뭐부터 갈까? 1차. 상수함수부터 한번 가볼까? 네. 상수함수 근데 돼 안 돼? 절대 안 돼. 절대 안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1차 봐야겠지. 자 그럼 상수함수는 일단 무조건 안 되고요. 자 1차가 만약에 되려면 6x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. 그쵸. US-6이 돼야 되는데 네, F형이 마이너스. F형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직선이 꺾어질 수는 없겠지. 만약에 그냥 간다고 치면 여기서 넘어버릴 테니까 안 되겠고 그쵸? 됐으니까 6x 마이너스 6인데. 그러면 땡 됐죠.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찾아야 될 거 몇 차? 2차. 2차죠. 그럼 2차면 어떻게 되면 돼? 약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면 참 좋겠죠. 네. 참 좋겠어서 우리가 2차를 지금 어떻게 해볼까? 그냥 구해보면 되죠. 2차를 어떻게 써볼래? x제곱 더하기 더하기 ax 뭐 p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1,0 지나니까 집어넣으면 그럼 p는 얼마가 나와? 2가 나올 것 같아. 2가 나오겠지.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더하기. 3이죠. 네. 더하기. 그럼 지금 fx가 일단 요렇게 되지 않을까? 일단 요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검증해 봐야겠지. 자 뭘 검증해 볼까? 여기서 완벽하게 이렇게 통과하는지 검증해 봐야겠죠. 네.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가야 되잖아. 네. 뚫고 나가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지금 보세요. 이 녀석 fx든 미안 fx가 아니라 2x 세제곱 빼기 2든 6x 빼기 6이든 1에서 1,0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입니까? 미분계수가 0이 뭐라는 거야? 1,0에서 6이겠죠. 6이지. 왜 당연히 6일 수밖에 없지. 이게 접선이 되니까. 나 안 되네. 근데 얘를 우리가 미분을 했어. 그럼 2x 플러스 2인데 1을 넣으니까 4가 되죠. 그렇다면 어떤 얘기야?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얘기겠지. 그러니까 이거는 요 가능해 불가능해? 이 시나리오가 안 되겠지. 이해되세요? 그럼 여기서 조건에 프라임1은 6 추가하고 3참수 가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. 예를 들면
얘랑 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. 빼보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?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죠. 그럼 마 1, 마 3이지. 그럼 1이랑 3이란 인수를 갖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지. 접하려면 x 빼기 1의 제곱을 최소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수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뭐한다? 교차한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곡선이 교차한다는 뜻이에요. 이해되십니까? 그리고 다시 어디서 만난다? 뭐 3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지. 됐죠? 자, 그러니까 지금 2차도 돼? 안 돼? 안 된다는 거야. 자, 그럼 몇 차로 가야 돼요? 3차 3차로 가야겠지. 자, 그럼 3차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3차 상황은 어떻죠? x 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px 제곱 더하기 qx 마이너스 3 근데 f1은 뭐냐 0이고 f 프라임 1은 6이고 맞아. 그러니까 봐봐. 지금 아주 잘했는데 아까 F1은 0이라고 했지? F1은 0이고 F 프라임 1은 6이라고 했죠? 이건 분명히 사용해야 되는 거 맞아. 근데 조금 더 쉽게 가고 싶거든?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한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fx한테 6x 빼기 6은 어떤 존재여야 돼? 접해야 되는 접선이어야겠지? 네. 다시 한번 얘한테 얘는 접선이어야 돼. 맞니? 자, 접선이어야 되는데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? 선생님 좀 전에 뺐을 때 제곱을 최소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? 그러면 f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했을 때 이것은 x 마이너스 1의 뭐를?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쵸? 그 다음에 뒤에 뭔가를 더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. 그러면 이 뒤를 뭐로 채워 넣을까? 뭐로 할래? 뭐 x 플러스 a 같은 걸로 해볼까? 괜찮아? 자, 그러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? f1은 0이랑 f1은 f 프라임 1은 6이라는 거. 네, 어차피 a는 마이너스 3, a는 3이. 그러니까 f0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? 3. 3이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럼 fx의 식이 특정이 됐니? 네. 특정됐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거랑 이거는 무슨 요소로 해보면 되겠어? 검산의 요소로 해보면 되겠지.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넘긴 다음에. 맞죠? 당연히 될 거고. 왜 될까? 여기도 x 빼기 1 인수로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고. 네. 그쵸?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 이제 f 프라임 하면은 여기는 0 될 거고. 그쵸? 얘만 남을 테니까 당연히 6 되겠죠? 그래서 당연히 맞겠고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된다?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돼.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 해봤지. 함수의 극한 해봤죠. 그럼 잘 생각해봐.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얘가 더 커야 돼. 얘가 더 힘이 어떻다는 거야? 세다는 거지. 그러면 혹시나 얘가 4차가 가능하니? 안 될 거예요. 왜 안 되지? 4차 함수는 변동이 너무 많다고 해야 돼. 변동이 너무 아니야. 좀 더 확실한 얘기가 있어.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? 여기에 4차가 오면 4차? 안 되는 이유. 그러니까 4차가 3차보다 작은 지점이 큰 지점이 존재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요. 4차가 3차. 맞아.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, 이건 얘기 다 했으니까 살짝 지울게. 이 문제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선생님 4차, 5차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왜 이제 조사를 안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. 우리가 함수의 극한만 생각해봐도 되거든. 예를 들면 우리가 x 4제곱이라고 해보자.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우리가 뺀다고 생각해봐. 만약에 뺀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여기 뭐 떨거지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왜 무한대로 가? x가 0보다 큰 부분만 따져야 되니까.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얘랑 얘만 주목하게 되겠지. 나머지는 차수가 뭐 다 상관없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럼 얘랑 얘 중에 힘이 누가 더 세? x 4제곱. x 4제곱이 무조건 세단 말이야.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. 예를 들면 루트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.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. x 4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있어. 오케이? 자 분의 1이야.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. 얼마야? 유리화 해야 돼? 아니지. 왜? 그냥 루트 x 4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x 세제곱 곱해주면 되지. 아니 이건 그냥 바로 0이야. 이거 너랑 안 했구나. 봐봐.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. 좀 이따 알려줄 건데 봐봐.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해. 루트 빼기 루트를 애들이 무조건 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이거 유리화 시켜버리거든.
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. 왜 그러냐면 x 4제곱이랑 2x 세제곱은 절대로 얘한테 질 수가 없어.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. 무슨 말인지 알아? 예를 들면 3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누가 커? 3의 n제곱. 이게 무조건 커. 무조건 커. 무조건 크거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너 x 4제곱 빼기 x 세제곱을 리미트 취하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해?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? 저걸 리미트 취하면요? 이건 그냥 무조건 빼봐. 그냥 무한대. 무한대죠. 네. 그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죽어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. 이게 이제 힘싸움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하던 얘기거든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야. 4차 이상은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. 얘를 절대 얘한테 질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무조건 4차 이상은 따질 필요가 없어. 만약에 내가 이걸 구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어. 근데 여기에 개수가 만약에 3차인데 얘보다 커. 그러면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도 충분히 알겠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. 아셨습니까? 그래서 4차 이상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이해되지? 자,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,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몇 차고? 3차. 3차고,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이 x-1의 제곱 x 플러스 3 플러스 6x 마이너스 6, 이게 바로 뭐가 되고? fx가 되고, f3을 구하게 되면은 얼마냐? 36인가? 4, 32, 18에다가 6, 그죠? 36 맞죠? 아닙니까? 4 넣으면은 3, 3 그러면 4 6 18 빼기 6이니까 24. 아니네. 24가 아닌데. 6, 3, 18에서 6 빼면 12죠. 12. 아, 네, 맞아. 12.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36이다. 오케이? 네.